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절이 오나 소셜리티는 계속됩니다. 김덕진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참 말이죠. 다 털렸어. 맞습니다. 예, 화가 나네요. 오늘은 정말 대놓고 좀 화를 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카드 3사, 네. 고객 정보 유출 관련된 맞습니다. 개요부터 일단 한번 읊어주시죠. 네, 총 1억 400만여 건이 털렸습니다. 정말 참 대한민국 많이 잡아도 5천만 명인데 말이죠. 맞습니다. 예. 사상 최대 규모의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지난 2014년 1월 8일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최초로 발표하였습니다. 1월 8일이요? 네. 참 제 생일날 털렸군요. 그런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처음 털린 것이 그날이 아니고요. 네, 2012년 10월부터 이 사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조금 더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요. KCB 코리아 크레딧 뷰로라고 하는 개인 신용 정보 회사에서 이제는 카드사의 부정 사용 방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직접 파견을 가서 이제 시스템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곳에서 있는 이제 박모 차장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2012년 10월 농협부터 시작을 해서 국민카드 또 롯데카드에 이르기까지 그 3사의 모든 것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모든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것이죠. 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방법이 어떤 해킹이나 여러 가지 고도의 기술을 쓴 것이 아니라요. 단순히 그냥 은행에서 넘겨준 개인정보를 USB에 복사를 해서 그것을 단순히 넘겨준 것이죠. 광고업체에. 해킹을 해서 털린 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그냥 고의로 네. 정보를 가지고 나갔군요. 네, 맞습니다. 털리셨어요? 네, 저도 15관왕입니다. 15관왕? 네. 무려 그러면, 네. 15개의 정보를 털린 건데요. 어허. 이제 소셜상에서 좀 재미있는 의견들을 보면은 제가 지금 15개를 털렸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개인 신상 정보 외에도 이제 다양한 금융 정보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생활하는 모든 생활 정보가 이제 털렸다는 것이죠. 어허. 사상 최대 규모의 다양한 수만 건이 넘는 글 수까지 가면서 이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구 통계를 가지고 과연 어떤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가를 좀 살펴봤더니요. 인상 깊었던 두 가지는 페이스북에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10대 층에서는 거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다 해봤자 한 4, 5% 정도라고 할 수 있는 한 40대 층에서 한 20, 30% 이상의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는 이번 이슈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연령층이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반응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다라고 좀 소셜상에서 내용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는요, 문제가 된 이 3사의 카드를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그러신가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지 라고 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이 안 됩니다.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아이러니한 게요. 소셜상에서 사람들의 이제 불만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큰 분석으로 나왔던 것이 지금 말씀하셨던 정보 유출 확인 페이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분노했던 것은 결국에는 힘들게 확인까지 하려고 들어가서 내 주민등록번호랑 이제 내 기본적인 정보를 치는데 그것이 이제 서버로 넘어갈 때 암호화가 되지 않아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것을 통해서 2차적인 해킹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그렇군요. 소셜상에서는 이거 확인하지 마라라는 이제 이슈가 돌 정도로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들어서 하루에 그동안 받지 않았던 그런 스팸 문자들. 네. 요즘은 무슨 도박 사이트 문자들이 맞습니다. 다시 도박 많이 엄청나게 와요. 저도 예. 지금까지 맨날 대출 문자만 오다가 요즘에는 네. 그 바카라 뭐 이런 다양한 도박 문자들이 갑자기 휴대폰 번호로 많이 그렇습니다. 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 뭐 이미 공통점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미 그쪽에 정보가 넘어갔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어느 정도 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참 기분이 안 좋습니다만 네. 어떤 뭐 대책 있습니까? 네, 뭐 우리가 이렇게 무감각해지거나 좀 화가 날 정도로 우리 개인정보 유출은 이제 너무나도 흔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이 개인정보, 특히나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는 거의 공공재 수준이 된 것이 아니냐. 또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다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소셜상에서 돌 정도인데요. 뭐 이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이야기하기도 민망해질 정도로 이제 뭐 더 이상 잃을 소도 없는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발 때우기식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틀을 고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보 수집 범위에 대한 개선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안에 대한 근본적인 의식 수준 및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IT 업계의 개발 구조에 대한 개선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첫 번째로 이제 현재 카드사를 포함한 모든 신용업체 그리고 인터넷에 가입하는 모든 서비스들이 너무나도 많은 정보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필요 없는 정보들까지 너무나도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번처럼 한 곳이 털리게 돼도 거의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이러한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정보들만 꼭꼭 수집을 해야 된다. 또 보안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액티브엑스 그리고 이제 그 보안 인증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도 이번에 좀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금융 관련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터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경기 절감을 위해서 하청 위주의 국내 IT 금융 개발에 대한 구조적 문제가 아닌가라고 이제 지적하는 의견들도 있었는데요. 이제 소셜상에서 돌고 있는 웹툰이 있습니다. 그 웹툰의 내용을 보면 금융업체에서 프로젝트성으로 하청을 주면 그것이 이제 하도급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업체 직원이나 프리랜서들이 이제 그 일을 나눠서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뭐 경로나 소속들이 워낙 복잡해지고 많이 바뀌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시스템이 완성됐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 또 그것에 대한 어떻게 개발됐는가를 좀 명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것에서 좀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320 때도 그랬고 그 전에 뭐 다른 해킹 건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대책을 이야기할 때는 방금 말했던 그 대책이 그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맞습니다. 문제는 대책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한데 저희가 티타임에서 이렇게 꼭 개인정보를 해킹하거나 개인정보를 중간에서 어떻게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꼭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 찾으면 어떻게 기자님이 뭐 주시나요? 예, 그런 분들을 찾거나 뭐 이렇게 설득하셔서 저희에게 직접 연락을 주시면 전자편을 드린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천. 대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 강조하면서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